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달 말 개원을 앞두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들은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북 갑 지역구에서 당선된 김영배 당선인을 모시고 이번 국회에 등원하게 되는 포부 또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등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청와대에서 근무하시다가 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셔서 당선이 되셨는데 180석이라고 하는 무게도 그러하지만 또 초선인데 60% 넘게 지지를 보내주셔서 사실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성북구청장을 8년을 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는데 이렇게 좀 지지를 많이 보내주신 게 지역에서 일꾼이 나왔으니까 더 한번 잘해봐라 이런 이제 기대 같아서 굉장히 어깨도 무겁고 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좀 부드러운 말씀 얘기를 좀 나눠보죠. 그 지역구가 이제 성북 가벌인데 네네. 이 갑에는 현역 의원이 있었죠. 유승 의원이 있었고 네네. 을에는 기동민 의원이 있었는데 왜 갑을 선택을 하셨어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닌데요. 그렇습니까? 제가 원래 대학 때부터 네. 인연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성북 갑구입니다. 제가 20살 시절에 부산 고향에서 올라와서 처음 네. 인연을 맺고 쭉 살아온 곳이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해서 자연스럽게 성북 갑구가 네. 선택을 하게 된 거라고 보고요. 예. 구청장 하다 보면은 뭐 갑구 울고 다 하지만 예. 구청 소재지가 또 갑구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어.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 들어가니까. 아마 구청장 하실 때는 지역 현안을 주로 많이 살피시는 일이었다 하면은 네. 이제는 이제 국가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될 상황인데 국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분야에 주로 관심이 많으십니까? 국난 극복 경제 회생 이게 국내 문제만 문제면 좀 덜 하겠습니다만 미국, 유럽, 전 중국 세계적인 이런 이제 문제가 있죠. 세계적인 위기가 지금 닥쳐오고 있고 그게 또 언제까지 어떻게라고 하는 것도 잘 가늠이 안 될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 제거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국난 극복 경제 회생.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방자치 출신이기도 그렇죠. 하기 때문에 네. 국가 거버넌스 혁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시민력이 대단한 국가의 자랑이라는 걸 우리가 보여줬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지역마다 지방 정부들이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도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도 이번에 우리가 그렇죠. 느끼게 됐거든요. 예. 자치의 역량, 시민의 힘 이런 게 이제 국가 발전에 큰 밑받침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네. 중앙 집권적인 현재 우리나라 국가 거버넌스를 네. 자치와 분권과 그리고 시민 참여를 통한 시민이 만족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우리가 좀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게 결국 국가 거버넌스를 이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협치 거버넌스로 바꾸는 거 아닌가. 의정 활동의 상당 부분을 거기에 좀 투여를 할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관계 180석의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독주하는 모양도 안 비춰야 될 것이고 또 협치도 해야 될 텐데 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원내 전략을 세우고 계십니까? 국난 극복이 이제 중요하다는 민심이 확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6월 달에 제출 예정으로 있는 추경 또한 30조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던데요. 3차 추경을 하기 위해서도 개원 협상은 최대한 빨리 해내는 게 우선 급한 과제인 것 같고요. 민주당 소속 177명 국회 의석수를 가지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만 결국 야당과의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난 극복을 위한 이제 여러 가지 현안들 처리를 위해서 야당의 대승적 협조가 반드시 요청이 된다고 보고요. 그걸 위해서라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야당과 함께 협상하고 그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가적 난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문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이 개혁 입법이라든지 또 공수처 문제라든지 네.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야당과 부딪힐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일부에서는 절대 다수 의식을 가지고 강하게 밀고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야당과 협조하는 모습으로 겸손하게 가자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얘기가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가 있다면 네. 조율된 유능함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하. 국정의 우선순위, 과제의 선급 그걸 잘 구분하고 두 번째로는 국민의 뜻을 잘 받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야당 설득하는 것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면 저는 야당도 거부할 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단독 과반이 넘기 때문에 밀어붙일 거냐 아니면 뭐 협상할 거냐 결국에는 국민적 동의와 국민적 이해가 전제가 된다면 저는 어느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저는 최대한 협상하고 협치하는 노력은 정치의 기본이고 그게 좀 민주주의의 기초 아닙니까? 네. 그래서 최대한 야당을 존중하고 함께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선거 결과를 보면 미래통합당은 영남에 네. 거의 집중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20대 총선에서는 그래도 영남 지역에서 또 많은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이 당선이 됐지만 네. 이번엔 좀 줄어들고 해서 영원한 지역주의가 굉장히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 우려도 있고요. 이런 영원한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문제에 대해서 평소 그와 관련돼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저도 이제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네. 뭐 5년 가까이 계속 일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주의, 타파를 가장 중요한 자신의 정치적인 목표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특정 색깔에 네. 이제 이렇게 지도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참 가슴 아프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는데 다만 근데 이번 선거 결과가 저는 지역주의의 바로인가에 네.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안타까운 건 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지방자치 선거 때 네. 보여주셨던 민심의 결과를 민주당이 지켜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면 민주당이 좀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광역단체장들을 전부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이겼었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뼈아프게 그 점에 대해서는 새겨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희망적인 것은 부산 지역의 경우도 지지율은 지난번 총선보다 더 올라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또 기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잘 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좀 더 책임 있게 고민을 할 생각입니다.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비례정당, 네. 비례대표제의 뭐 확대 내지는 다양성의 회복. 그 결과가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나타났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왜곡된 상황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벌어지면서 잘 이렇게 결과가 매듭되지는 못했다. 그 선거법은 빨리 개정을 해야죠. 지금 이 선거법은. 그래서 저는 선거법 개정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네. 이 평가를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위성정당을 만드는 논란이 왜 발생했고 네. 불필요한 논란들이나 오해 혹은 아니면 충돌 이런 걸 막을 수가 있겠는가, 네. 여기에 대한 사실은 공유가 되고 나서 그러면 이제 문제점이 진단이 되고 상호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도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법 개정 자체보다도 오히려 저는 그 평가를 아하. 잘 공유하고 국민들하고 그 방향성을 잘 정립해내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지방자치단체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는 누구보다 상당히 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자체가 실시된 지 한 25년쯤 됐죠? 그렇습니다. 예, 95년도에 네.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지방자치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성과도 있겠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고 그러면 제도적으로 보자면은 2할 자치, 3할 자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권한 면에서 보면 3할 자치, 재정 면에서 보면 2할 자치 정도 되거든요. 내 살림살이의 80%는 중앙정부가 그렇죠. 이제 쥐고 있는 거고요. 권한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일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3할 자치라고 이제 하는 거기에 대한 갭이 있겠군요.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네. 그렇게 썩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서울시장이 치안과 관련돼서 교통과 관련돼서 전혀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방자치 단체가 사실 책임 있게 일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보면은 자치와 분권에 대한 요구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현안으로 보자면 당장에 이제 자치경찰제 입법, 검찰개혁 이후로
경찰이 공룡화되는 거 공룡화되는 아니냐. 걸 누가 견제할 예, 거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분리하고 국가경찰 내에서는 수사를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와 정보경찰, 지역에서 이제 여성 청소년의 문제를 포함해서 치안, 교통 이런 생활적 문제들은 시민과 가까이 있는 자치경찰이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라는 거를 좀 이번 국회에서는 꼭 좀 제도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방자치 후배들에게 꼭 좀 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권한이 있든 없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모범으로 일하고 성과로 말해야 한다. 결국 어쨌든 책임은 선출된 자치단체장이 모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권한이 있든 없든 하여튼 열심히 하다 보면 네. 또 시민들의 지지 속에서 제도도 바뀌는 것이고 예. 권한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어서 저는 결국 우리 지방자치의 미래는 그런 모범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 얼마나 성과를 우리가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느냐, 네. 거기에 달리지 않았나. 구청장도 하시고 국회의원 하셨는데 혹시 서울시장에 도전한다 이런 생각은 해보신 적 아유, 있어요? 과분하신 말씀이고요. 네.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네. 제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이제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가 3월 초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6월 달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022년 6월. 맞습니다. 3개월 차이로 전국적 선거가 동시에 두 번 치러지는 것은 좀 그렇겠네. 비효율적이다라는 글쎄.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그 논의가- 통합해서 치러질 수도 있나요? 그게?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상이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돼서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같이 하는 게 꼭 좋은지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너무 또 예, 좌우될 수가 지방선거가 있죠. 좌우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방자치 취지에 맞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이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과 좀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2022년 3월, 2022년 6월 네. 이 두 개의 선거를 어떻게 할 거냐 상당히 고민이 될 과제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그 앞으로 국회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실 텐데 어떤 각오와 어떤 포부로 하실지 우리 시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예, 아시아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김영배입니다. 저는 시민과 토론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국회가 자기들끼리만 토론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주제만 다룬다, 이런 이제 국민적 질타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정당 간 경쟁이 중요하고 정당 정치가 우리 민주공화국의 기본 얼개입니다만 그거의 기초는 역시 시민적 동의와 국민적 합의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국민들과 토론하고 시민들과 토론하는 그런 정당 정치를 꼭 하고 싶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더 좋은 의견, 질타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시아투데이와 함께 더 많은 분들과 고민도 함께하고 또 질타도 함께 받고 하는 그런 정치인 김영배를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 긴 시간 인터뷰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감사합니다. 성공한 정치인이 되길 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